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공부하겠습니다. 수원, 수투 고난도에 비해서 확통은 이런 강점이 있지. 이해가 돼 일단. 아, 뭐 물어본지 알겠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풀었어. 답을 냈어. 채점을 봤더니 틀려. 확통이 갖고 있는 어떤 과목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해는 되게 잘 됩니다. 그리고 대강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풀어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수능까지 그거를 훈련하셔야 되고요. 그만큼 문제풀이가 훨씬 더 중요한 과목이 확률과 통계야. 수원, 수투는 보통 틀리면 몰라서 틀리지만 확통은 알아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쌤도 오히려 미적분, 기하, 수원, 수투 중에서 가장 조마조마한 과목이 확률과 통계야. 왜냐하면 쌤이 확신을 가지고 풀어도 채점이면 틀린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쌤이 거의 안 틀리지만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3점짜리 문제도 한번 풀어줘요. 27번부터 30번까지 보겠습니다. 네 문자 A, B, X, Y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선택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6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양 끝에는 대문자가 온다. 양 끝에, 그러니까 여기가 X, 뭐 Y,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XX도 되죠. 그죠? YY도 되죠. YX도 되죠. 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A는 한 번만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무언가 하나가 A가 있고 나머지 세 개는 A를 제외한 세 개가 다 가능합니다. 이거 그냥 중복순열 문제네요. 자, A가 선택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BXY, BXY, BXY 다 가능합니다. 3의 3승. 그리고 이것들이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네 가지 케이스가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해서 곱의 법칙 곱하기 4 해서 구하면은 16 곱하기 27이고요. 곱셈 해보면은 432가 나오게 됩니다. 작년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26번, 7번 문제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보통 3점짜리 하나 정도는 4점짜리 육박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 생각해야 돼요. 공통 과목에서 9번이나 11번 같은 문제가 좀 쉬웠습니다. 근데 그 문제보다 확통해서 26번 아니면 7번 중에 하나는 난이도가 높을 거라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작년 9월 평가원 27번인가 풀어보세요. 살벌합니다. 살벌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28번. 1, 2, 3, 4, 5 중에 4개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 그럼 이게 또는이기 때문에 5의 배수인 사건이 A 사건, 3,500 이상인 사건이 B 사건일 확률은? 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분모에 들어가요.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지? 1, 2, 3, 4, 5 중에서 하나, 둘, 셋, 4개 선택하는 방법은 5가지, 4가지, 3가지, 2개 드니까 4팩토리얼 120가지가 분모에 들어가고, 이 분자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이걸 갖다가 합의 법칙을 경우의 수로 해도 되고요. 확률에 덧셈 정리를 해도 되는데 편할 대로 하십시오. 쌤은 그냥 경우의 수를 셀게요. 5의 배수 되는 방법은요. 제일 마지막에 5가 되는 방법이죠. 그럼 나머지가 4가지, 3가지, 2가지. 그러니까 24가지. 그 다음에 3,500 이상인 방법은 시작하는 게 3이거나 4이거나 5인 건데 이거는 다 되는 거고요. 다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4가지 다 되는 거고요. 24가지 다 되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가 5로 시작하고 띵띵 되는 6가지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48에 54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뭡니까? 여기다가 24를 더하고 54를 더하고, 그 대신 항상 조심할 거, 더블 카운팅이 된 거를 빼줘야 됩니다. 중복 덧셈이 된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4로 시작하는 것 중에 끝자리가 5로 끝나는 거는 2번 카운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는 거죠. 나머지는 5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5가 이미 써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몇 가지, 6가지가 더블 카운팅이 되어서 정답은 120분의 70이고요. 12로 나누시면 10분의 6이 되고, 12로 나누는 게 아니라 24로 나눴어야 되네요. 5분의 3이 답이 됩니다. 정답은 4번. 괜찮죠? 자, 넘어가서 29번 문제입니다. 잠깐만, 29번 지우고 할까요?
이번에 6월 평가원에 나왔던 지금 풀어준 네 문제는요. 수능 당일날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쌤이 가장 강조하는 거, 쌤 인사이트 강의 들으시면은 가장 강조했던 게 이거였어. 순열과 조합에서 확률까지는 케이스 분류가 가장 중요하다. 케이스 분류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방금 풀었던 27번, 8번, 9번, 30번 전부 다 케이스 분류한 겁니다. 27번은 3점짜리니까 곱하기 하긴 하지만 XX, XY, YX, YY 케이스 분류한 거고요. 29번도 마찬가지, 30번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29번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수능 당일날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집합 1, 2, 3, 4, 5에서 다음 조건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F 합성 함수 F1은 4입니다. F1, F3, F5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복조합을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내용이잖아요. 한번 그림 그릴까요? 1, 2, 3, 4, 5가 정의역, 1, 2, 3, 4, 5가 치역. 네. 그러면 F 합성함수 F1이 4니까 일단 요 F1이 핵심이겠다. 그지? 그지? 그럼 봐봐. 첫 번째 F1이 1이면 F1은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니까. 근데 F1이 주인공이냐. 여기도 마찬가지고. F1이 1로 가면 얘는 F1이잖아. 근데 F1은 4일 수가 없잖아. F1이 이미 1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족하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F1이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케이스 분류를 한 거야. F1이 2가 되면 F2가 4가 되는 거야. 필연적으로. F2가 4로 고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함수에서 F1이 2로 가면 F2는 4로 가는 게 고정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요거를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F1, F3, F5가 순차적으로 커져야 되는데 F2가 2란 뜻은 중복조합에 의해서 F3이나 F5는 2, 3, 4, 5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선택을 하면 그 중에서 큰 거는 F5를 주고 작은 거는 F3을 주고 인사이트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4H입니다. 2, 3, 4, 5 중에 중복 허락해서 두 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F3 주고 하나는 F5를 주면은 4가 대응이 안 돼 있잖아. 4는 1, 2, 3, 4, 5가 전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면은 25. 잠깐만요. 4H가 5C니까 10이니까 50이군요. 네, 5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F1이 3인 경우 이건 또 이렇게 구하는 거야. F1이 3이면은 얘가 3이면은 F3이 4가 돼야 되는 거야. 요것에 의해서. 요것에 의해서. 그럼 이제 F1하고 F3이 하면 F5는 어디로 갑니까? F5는 4 또는 5로 가는 거니까 몇 가지? 두 가지. 네,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F3이 4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 그리고 이제 F2나 F3은 1, 2, 3, 4, 5, 1, 2, 3, 4, 5 전부 가능하니까 25, 5, 5, 25에서 구하면 또 50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F1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은 여러분, F1 말고 뭐 생각했어? 그게 더 어려운 거지. F1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눈에 F1이 보이니까. 그러면 뭐 다른 걸로 풀어도 될 수 있죠. 네, 여러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데 일단 F1이 4라고 해볼까요? F1 4. 그러면은 F4도 4인 거야. F1이 4면은 F4도 4인 거야. 왜? F 합성함수 F1이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1이 4면은 F4도 4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3하고 5는 4, 5 중에 중복 허락해서 두 개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EH2 세 가지고요. 곱하기 F2는 자유롭게 5가지 해서 구하면은 15가지가 됩니다. 자, 마지막 F1이 5가 되면은 큰일 나지요. 왜 큰일 납니까? F1이 5가 되면 이것에 의해서 F5가 4가 돼야 되는데 이 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탈락. 정답은 115가지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자, 30번. 자, 케이스 분류. 주머니에서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12개의 공이 들어있다.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적혀있는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1부터 10위까지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야. 알겠죠?
했을 때 B-A가 5 이상일 때 C-A가 10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는데 이것의 경우의 수랑 이것의 경우의 조건부 확률 문제긴 합니다만 조건부 확률이 메인이 아니에요. 조건부 확률이 메인이 아니라 경우의 수가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B 빼기 A가 5 이상일 확률과 그 다음에 C 빼기 A가 10 이상이면서 B 빼기 A도 5 이상일 확률을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이걸 확률로 구하면 되는 거고요. 조건부 확률 문제가 30번으로 나왔네. 조건부 확률이 엄청 중요하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이와 관련된 주제 기출문제 있어요. 인사이트랑 기출시문제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xn 플러스 2 빼기 xn이 뭐 2 이상일 때 하면서 중복조합 단원에 쌤 교재에 요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 기출문제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2 이상이라고 나온 건데 이건 차이가 5 이상이라고 나온 거야. 그죠? 해볼게요. 보세요. B 빼기 A가 5 이상인 거 이런 거야. 만약에 가장 작은 게 1이면 그 다음은 6이고 그 다음은 뭐 아무거나 뭐 7도 되고 8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3이면 여기는 뭐 너무 많은데 어떻게 구하지?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죠. B 빼기 A를 5 이상으로 항상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은 A가 있고요. B가 있으면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둘, 셋, 네 개의 숫자는 적어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C는 붙어 있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 앞에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야. A랑 B 사이에 무조건 적어도 4개의 숫자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면 좋냐? 1부터 12 사이 숫자잖아요. 1부터 12 사이 숫자를 갖다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여기가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위까지에 대응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1부터 10위까지를 쭉 써놓고 A, B, C를 다 거기다 위치를 시키는 거야. 그랬을 때 나중에 A랑 B 사이에 인위적으로 4개를 더 끼워 넣으면 무조건 B 빼기 A는 5 이상이 됩니다. 뭐 어떻게 하냐? 끼워 넣을 숫자 4개를 이 12개 중에서 미리 빼놓고요. 나머지 8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시면 이게 요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 시너지나 인사이트 교재에 있어요. 이걸 푸는 게. 8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작년 샤샤 교재도 이게 있는데. 자, 8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그럼 봐봐. 만약 쌤 1, 2, 7이 선택되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는 1. 이 사이에 4개를 끼워넣어서 여기는 6. 그럼 그러니 밀려가지고 여기는 11. 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1부터 8 사이에 3개 선택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1, 6, 11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4개가 들어가서. 2, 3, 4가 선택되면은 실제로는 이 사이에 숫자를 4개를 집어넣어서 2, 7, 8.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쌤, 6, 7, 8이면은요. 6, 이 사이에 4개 선택이 돼서 4개가 들어가서 11, 1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B 빼기 A는 5 이상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83이고요.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조심한 거 이거죠. 조건방을 형태인 거죠. 이걸 만족하는 것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건데 이거 만족하는 거 그냥 손가락으로 직접 세면 됩니다. 1이 제일 작은 숫자라고 하면은 중간에 뭐가 막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11이 제일 큰 숫자가 되면은 C 빼기 A가 10이에요. 근데 1이 제일 작은 숫자라고 하면은 제일 큰 게 12가 돼도 됩니다. 1이 제일 작은 숫자가 아니라 2가 제일 작은 숫자가 되면은 끝은 무조건 12가 돼야 되고 이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요걸 만족하는 것 중에서 얘가 만족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83이라고 하는 876, 321, 87, 56. 이 56가지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이가 무조건 5 이상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그지? 6이 되는 거부터 10이 되는 게 다 B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5가지. 얘는 6부터 11까지가 전부 다 가능합니다. 6가지. 얘는 7부터 11까지가 가능합니다. 또 5가지. 직접 세는 거예요. 쌤이
수열 문제 풀 때건 그다음 낯선 정 해석하는 형태건 대부분 직접 카운트를 많이 했잖아. 이런 식으로도 케이스를 다 막 수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몇 H 몇 H 풀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셀 수 있는 거 세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걸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16가지가 있기 때문에 16 나누기 56이 돼서 7분의 87, 56이니까 7분의 2가 되고 이거 더하면은 9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답이고요.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A 사건, 얘가 B 사건. 질문 이거죠. P, B바 A를 물어본 겁니다.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아래에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래서 내가 구한 게 PA분의 PA 교집합 P로 구하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경우에서 NA분의 NA 교집합 B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저 앞에 게 56가지고요. 그 56가지 중에서 B도 만족하는 게 구해보니까 16가지가 되어서 이렇게 구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게 확률과 통계 문제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6월 평가 모의고사는 현재 이 문제의 풀이보다는요. 앞으로 공부할 날이 더 많고 앞으로 공부할 방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 기본 탄탄한 틀이 있으면 그와 유사한 교집합인 내용이 엄청 많아요. 뭐 문항수로 보면은 기출문제로 커버 가능한 게 한 70%, 80%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약간씩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면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플러스 알파에 너무 현혹돼서 이번 6월 평가원은 이게 트렌드야, 이런 게 아니라 튼튼한 고교 과정의 기본기에 내가 딱 이렇게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게 나오면 이건 여기서 살짝 이렇게도 생각해야 되네.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케이스 분류가 무조건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이제 9월 평가원부터는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통계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6월 평가원 해설 강의 마무리하고요. 시험 보는 고생 정말 많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갑시다. 쌤폰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